미국에서 온 데이터 분석가는 태국 정부의 혁신적인 AI 복지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태국 관계자들은 자신만만하게 한국 같은 구식국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한국을 무시했고 샬럿도 그 말에 동조했는데요. 하지만 시스템 런칭 후 예상치 못한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태국 정부는 재정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해결을 위해 나타난 한국 전문가를 만나면서 샬럿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과연 분석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샬럿 애덤스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28살이었을 때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파견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정부와의 공동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시아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상사가 말하길 태국은 아시아의 중심이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덤스, 이번 기회는 내 커리어에 정말 중요할 거야. 태국은 지금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있어. 동남아시아 전체를 이끌어갈 허브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미국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아시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죠. 동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샬럿, 정말 좋은 기회네. 태국이 요즘 얼마나 뜨고 있는데. 그때 저와 함께 일하게 될 태국인 장관 보좌관 뿌라삿을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서구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 보였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애덤스 씨, 태국은 아시아의 진짜 허브예요. 지리적으로도 완벽한 위치에 있고 문화적으로도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뿌라삿은 계속해서 태국의 장점들을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유연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하향세잖아요. 너무 경직되어 있고 혁신이 부족하죠. 우리가 왜 그런 나라를 본받아야 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막연히 제조업 강국, 삼성이나 LG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뿌라삿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로지 암기력에만 의존하는 민족이에요. 교육 시스템부터가 주입식이잖아요. 창의성이 부족하죠. 반면 우리 태국은 다르답니다. 더 유연하고 혁신적이거든요.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마음도 열려 있고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조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은 좀 감성 없이 사는 나라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너무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냥 어디선가 들은 얘기들과 뿌라삿의 말이 겹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으면서도 뿌라삿은 계속 자신만만했어요. 우리가 만들 시스템은 아시아 최고가 될 겁니다.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태국의 창의성, 그리고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세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우리를 따라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힘을 얻었죠. 새로운 도전이 정말 설레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제가 미국에서 쌓은 경험을 아시아 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태국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배워보고 싶어요. 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방콕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 정부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까지. 복지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거든요. 뿌라삿은 매일같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애덤스 씨, 우리가 성공하면 동남아시아 전체의 모델이 될 거예요.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우리 시스템을 연구하러 올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태국의 자신감이 저에게도 완전히 전해졌고 한국에 대한 편견도 더 굳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태국 정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 때마다 뿌라삿은 저한테 태국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애덤스 씨, 보세요. 우리 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라요. 경직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한 비하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뿌라삿뿐만 아니라
다른 태국 정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규칙에 얽매여 있어요. 창의적 사고가 부족하죠. 우리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걔네는 오로지 암기력에만 의존하는 민족이니까요. 저도 점점 그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매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 정말 감성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로봇 같다고 해야 하나? 인간미가 부족한 느낌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말들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로젝트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뿌라사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완성되면 아시아 전체가 주목할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태국의 접근 방식이 훨씬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것 같거든요. 한국은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해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대국민 발표 날이 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정말 성대하게 행사를 준비했어요. 각국 언론도 몰려왔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뿌라삿은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어요.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미국 태국 데이터 기반 복지 시스템은 아시아 최초의 혁신적 모델입니다. 기존의 경직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우리는 한국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국민들의 필요에 맞춘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뿌라삿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같은 곳은 아직도 관료주의에 얽매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 태국은 다릅니다.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했죠.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톤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태국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뿌라삐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규칙만 중시하고 실제 사람들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태국 정부와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유연하고 창의적이에요. 미국 기술과 태국의 혁신적 사고가 만나니까 시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발표가 끝난 후 축하 파티에서도 분위기는 최고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뿌라삿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애덤스 씨,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아시아 전체가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우리 모델을 연구하게 될 겁니다. 저도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구식 접근법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가 뭔가 역사적인 일을 해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스템 런칭 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매일 모니터링 화면을 보면서 뿌듯해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런칭 일주일 후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접속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뿌라사색에 물어봤더니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곧 나아질 거라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복지금 신청자들이 엉뚱한 금액을 받는다거나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속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버그라고 생각했어요. 시스템 초기에는 이런 일이 흔하죠. 금방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소규모였는데 갈수록 규모가 커졌어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코드를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설계한 알고리즘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할 리가 없는데. 뿌라사색에 말했더니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봤어요. 애덤스 씨, 설마 실수한 건 아니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오류 리포트가 쌓였고 국민들의 불만도 커졌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 시스템 완전 엉망이네요. 신청한 복지금은 안 나오고 개인정보는 다 털리고. 이게 뭔가요? 아시아 최고 시스템이라고 하더니 이 꼴이에요? 댓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입해서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간 거예요. 복지금 자동 지급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태국 정부 인공지능 복지 시스템, 오류율 93% 기록, 국가적 재앙 수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는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이런 결과를 낳다니. 더 충격적인 건 시스템 분석 결과였어요. 제가 설계한 알고리즘과 실제 구현된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보안 프로토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데이터 검증 과정도 무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저는 뿌라사스에게 따졌지만 뿌라사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애덤스 씨,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시스템 아닌가요? 갑자기 저를 범인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제가 설계한 것과는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태국 국가 시스템 디폴트 위기. 정부 신뢰도 바닥으로. 저는 호텔방에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뿌라사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파트너라고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한 거죠. 애덤스 씨, 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당신이 만든 시스템 아닌가요?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뿌라사 씨, 제가 설계한 시스템과 실제 구현된 건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 제 코드를 멋대로 수정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뿌라삿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미국 기술이 이래서 문제라니까요. 한국처럼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들여온 우리가 바보였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을 끌어들이다니. 뿌라삿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신중하게 접근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미국 기술을 맹신한 게 실수였죠. 이제는 완전히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저를 범인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전문가가 설계한 결함 시스템 외국 기술 의존에 패해 이런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뿌라삿이 갑자기 한국을 치켜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단계별로 접근하거든요. 우리가 한국 모델을 참고했어야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국민들의 시위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를 규탄했어요. 정부는 책임져라. 외국인한테 속은 정부 물러가라. 저도 그 외국인에 포함되어 있었죠. 호텔에서 나가기도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뿌라삿이 막았어요.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법적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재정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거예요. 복지 시스템 마비로 인한 배상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그리고 시스템 재구축 비용까지 합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경제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분석했어요. 태국 정부의 무리한 디지털 전환 시도가 국가 재정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국제복구자문단이 꾸려진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태국 정부 혼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중에 한국 출신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라삿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한국 방식을 따라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씁쓸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자문단의 일원으로 온 한국 출신 전문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정민수 박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순간이었거든요. 국제복구자문단 회의실에서 정민수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정민수 박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분석력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을 보면 기술적 문제보다는 시스템 설계 철학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정민수 박사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모두 기술적 결함만 지적했는데 정민수 박사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낸 거였어요. 프라삿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민수 박사가 대답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최신 기술이 아니라 질서와 책임 구조입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기술에만 집중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민수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민수 박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어요.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나요? 정민수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와 개선을 통해서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제가 더 자세히 물었어요. 정민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선 단계별 접근이 중요해요.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검증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큰 규모로 시작한 게 문제였구나. 검증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책임 구조도 불분명했죠.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단계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개하고 해결책을 찾아요. 숨기려 하지 않죠. 정민수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저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거든요. 며칠 후 정민수 박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애덤스 씨, 한국의 공공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지 않으세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편견만 가지고 있었던 한국을 제대로 볼 기회였거든요. 프라삿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정민수 박사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지금은 기술적 이해가 우선이에요. 정치적 고려는 나중에 하시죠. 저는 그 말에서 뭔가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정민수 박사는 순수하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태국을 떠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 박사는 비행기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애덤스 씨, 한국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시스템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정확했고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민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하는 거죠.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구청이었어요. 정민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주민센터 단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전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죠.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시민이 복지 신청을 하는데 담당자가 컴퓨터로 몇 번 클릭하자 모든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의료 기록, 소득 정보, 가족 관계까지 10초 만에 조회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줬어요. 전국의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태국에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담당자의 태도였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끝까지 사람 중심으로 응대하더라고요. 필요한 서류가 더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정민수 박사가 저한테 말했어요. 보세요.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질서잖아요. 병원에도 가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환자가 접수하면 모든 과거 기록이 자동으로 연동되고 의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행정적인 건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니까요. 교육청에서는 더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학생의 교육 이력이 모두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해도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하루 종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한국을 감성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정민수 박사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박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정민수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겉으로 보기엔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은 따뜻하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개선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구나. 한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날 더 많은 곳을 둘러봤어요. 세무서, 법원, 심지어 경찰서까지.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였어요. 체계적이면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시스템이구나.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시스템에 감동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의 현실이 걱정됐거든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더 끔찍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부가 재정 파산 위기를 공식 발표한 거였습니다. 시스템 복구 비용, 피해 보상금,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비용까지 합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뿌라삿은 이미 공직에서 해임된 상태였어요. 새로운 담당자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애덤스 씨,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한국 모델을 참고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었어요. 정부 보도자료가 발표됐어요. 우리는 한국 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배우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정부가 완전히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태국이 배워야 할 모델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 한국 사례에서 찾는 해답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씁쓸했어요. 새로운 복구팀이 구성됐는데 한국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정민수 박사도 다시 태국에 왔습니다. 저는 정민수 박사를 만나서 그동안의 경험을 털어놨어요. 박사님,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한국을 너무 잘못 봤네요. 정민수 박사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애덤스 씨,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그리고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복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수 박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실수를 통해 배운 사람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복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한국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검증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 확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태국 사람들의 성격상 빨리빨리 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작은 문제들을 미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고 시스템의 안정성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네요. 믿을만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철학이고 혁신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전문가들과 일하면서 느낀 건데 그들은 항상 국민을 위해라는 마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몇 달 후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복지금 지급도 정상화됐고 개인정보 보안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뿌듯하면서도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국 정부에서 저한테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해 주세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는데 정민수 박사가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좋은 사과예요. 기자회견 날이 왔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서니까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샬럿 애덤스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어요. 먼저 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무지와 편견이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어요. 감성 없고 창의성 부족하고 경직된 나라라고 생각했죠. 정말 부끄럽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효율성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처음 시스템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기술에만 집중하고 사람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데 저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려고 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걸 전하고 싶어요. 진짜 혁신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알렸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정민수 박사한테 메일을 썼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닌 태도였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그 질서를 전하고 싶어요.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정민수 박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애덤스 씨, 진정한 전문가가 되셨네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가장 소중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요. 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을 무시하고 태국을 과대평가했는데 이제는 겸손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동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아.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원칙들을 적용했어요. 사용자 중심 설계, 단계별 검증, 투명한 소통. 결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몇 달 후 회사에서 아시아 진출 계획을 세우면서 저한테 의견을 구했어요. 애덤스, 아시아 시장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유망할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예요. 지금도 가끔 정민수 박사와 연락해요. 한국의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은 정말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실 있게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한국계 미국인 동료가 저한테 말했어요. 샬럿, 내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정말 뿌듯해. 우리 조상들의 나라를 그렇게 인정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했어요. 편견 없이 보면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 내 복지 시스템 개선 작업인데 한국 모델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인정하더라고요. 한국 방식 정말 체계적이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제가 경험한 교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었어요. 실패를 통해 배웠고 편견을 버리게 됐으며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진짜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을 향한 진심, 국민을 위한 마음. 그게 진짜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